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6% 소폭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28만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36만 3천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2차전 섹터가 횡보선의 기간을 꽤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횡보선의 기간을 지금 한 15거래일 정도 가져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한 10거래일 정도 이상을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튬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나오는 내용을 좀 보면은 CATL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리튬 부분에 대한 생산 재개 처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생산 중단 처리를 했었을 때도 3개월만 생산 중단을 하고 나서 재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이제 하락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막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 정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산 의지에 대한 걸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개를 찝거든요. 리튬 분리막 부분, 그리고 하나가 폴리실리콘. 이 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잡겠다라고 중국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세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이 CATL만 생산 재개 처리를 하는 거지, BYD나 다른 리튬 부분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은 감축 처리나 생산 중단 처리를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도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막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리튬 선물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 탄산리튬 선물 가격 오늘 오전에도 0.25% 올리고, 실질적으로 CATL이 생산 재개 처리를 한다고 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빠지려고 할 때마다 선물 가격은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고,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졌는데, 사실 이게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이평선을 타면서 쭉 올렸던 거를 단기 차익 매도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튬 가격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대폭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HMM 건도 있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LNG 가스관 설치 부분에 대한 수주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수급이랑 차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잡을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신용잔고 부분이 연일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가를 좀 잡고 들어오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를 때렸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를 5%가량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주랑 기판 관련돼 있는 주를 막 수급이 들어가고,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섹터, 여기 보시면 장막판에 또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삼천당제약, 뭐 펩트론, 올릭스, 젠백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 FDA 승인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약 한 7% 가까이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 매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넣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이거를 제가 몇 번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그쵸?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지수가 빠질 거다라고 배팅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만 지수가 빠질 거다라고 배팅을 걸고 있지, 오히려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는 기관 쪽도 상방으로 잡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방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밑에를 쭉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것도 하방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데, 보시면 개인들만 이 말 그대로 지수가 빠질 거다라는 배팅을 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보선 정도의 수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렇게 배팅을 걸어놨다라는 거는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보면은 순매수세를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세까지 오전에 7시, 9시 7분 넘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은 결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이 수급은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환매 장세에서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선물 포지션의 숏 계약권이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환매 장세에서 돌리는 거고,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포스트홀딩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연일 매도세였어요. 그쵸? 근데 기관들이 연일 매도세를 때려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용잔고가 눌리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신용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매도세를 때리는데 신용 반대 매매가 안 당한다. 그쵸?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럼 따라잡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의 계약권의 롱 계약권은 18,500 계약권입니다.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2,100 계약권이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권에서 숏 계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하면서 올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1% 이상까지 올렸다가 0.55% 정도? 그쵸? 0.68%. 코스닥 같은 게 1.30% 해가지고 조금 내려가지고 종가 마감을 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반도체를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조선 쪽 누르고 원전 쪽 누르더라고요. 2차전지 쪽도 누르고 바이오하고 반도체를 들어가니까. 근데 보시면 숏 계약권에 대한 게 청산을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왜? 지수를 올릴 거니까. 자, 그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신용반대 매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받쳐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탁자금이 지금 한 73조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융자잔고 부분이 22조 원에서부터 23조 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이 외국인들 따라잡기 투자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쳐주지 않고 개인들은 이렇게 예탁자금도 많고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에서 매도가를 때리면은 저가에서 물량을 넘겨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오늘 반도체 쪽이랑 보면 외국 기관들도 막 매수세를 들어왔어요. 왜?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 때리니까 같이 매도 때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물량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왜? 담기 시작을 했잖아요. 개인들 털렸어요? 안 털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OBV 수치가 올라오죠,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에코프로가 확실하긴 한데 포스코홀딩스도 그래도 OBV가 꺾이는 횡보선, 꺾이는 하락폭에 대한 게 제한적으로 막혔어요. 지금 하반권에서 받아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천천히 턴어라운드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이 주가가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조금 있어요. HM 부분에 대한 인수권, 그리고 LNG 부분, 말 그대로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가스관 설치 부분에 대한 수주권,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그쵸?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놔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는 HM 부분에 대한 걸 인수를 해야지 더 이득을 본다라는 게 인식이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인수를 했었을 시에 운임비랑이 완전히 감축되는 것 때문에 철강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게 불확실성 상태에서 운임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부분을 캐시플로우로서 지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2차전지 부분에 대한 리튬 부분이 만약에 중국 측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리튬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PER을 갖다가 9배에서 10배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멀티플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나오는 거나 증권사 측에서 나오거나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핵심 물량 자체가 지금 60만원 선에서부터 45만원까지 있어요. 그쵸? 이 구간에서 원래는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랫꼬리가 생겼어도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이 이제 리튬 부분에 대한 재생산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투매 현상이 일어났어요. 시가총액을 거의 한 4천억 정도에서 7천억 정도로 날려버렸던 때거든요. 이때 오히려 하방폭이 열려버린 거죠. OBVC가 빠져버리면서 여기에서 물량을 잡았던 수급이 여기 와가지고 매도세를 때리면서 손절을 쳐버린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수급을 받아먹었던 데가 어디예요? 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포지션이 딱 정확해요. 말 그대로 개인들이 투매를 일으키는, 투매라고 하면 신용반대 매매도 있고 아니면 개인들이 그냥 던져버리는 수급이 있죠. 그거를 저가에서 본인들이 많이 물량을 받게 하고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이게 붙겠죠. 지금 신용잔고도 올라오기 때문에 붙으면 장대 한번 올라가겠죠. 그러면 투매를 가장 매도를 빨리 때리는 수급은 기관일 겁니다. 기관들은 이때 여기서 매도가를 때릴 때 신용잔고를 갖고 들어온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청산을 당할까봐 현금성 자산이나 아니면 신용잔고로 더 끌고 들어올 때 이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막 700만 주, 1000만 주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매도가를 때리고 결국에는 이 상방 포지션에 잡혀져 있는 물량이 신용잔고를 갖고 있는 개인들만 놔두려고 이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점 매수세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지션이 그래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6년도에도 3, 4월 달에 12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이 올라갔습니다. 2009년 때도 7월 달하고 11거래일 때 올라갔다가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2019년 때도 3, 4월에 9월 달에 각각 13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금리 인하 시기 때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롱기합권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반등에 우리는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45만원 선까지 보시고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여기 구간으로 매수가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평단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항상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잘 보시면서 확 싹쓸이 매수를 해버리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HM 부분이랑 이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래스카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오면은 이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알래스카 부분이 이득이 남을까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관세 부분도 안 때려요.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관세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총 44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초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에요. 북극권 가스전을 시작으로 해서 알래스카 남부까지 약 1300km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천연가스를 액화 수출하는 구조예요.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아시아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북미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따려고 LNG 부분에 대한 조달 해가지고 일본도 최대 전력사 조달 검토 의향서 서명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 돈대가 해가지고 포스코 인터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포스코예요. 포스코 인터 예비계약 체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 따내면은 여러분들 기존의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2배 정도까지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전망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저게 단기적으로 펄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HM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두 파로 나눠요. 1번은 HM이 민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HM이 민수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유가 너무 달라요. HM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건 운임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지금 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HM이 인수를 하면 1.5조 원밖에 되질 않는다. 운임비 지출 부분이. 그러면 매년마다 포스코 그룹이 1.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을 지금 당장에 사용한다는 거 있지만 미래가치 부분으로는 인수하는 게 당연한 거다. 두 번째,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도 인수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이 넘게 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사는 쪽의 지분 부분이
약 한 36% 정도 됩니다. 그쵸? 근데 포스코 HMM의 현재 시가총액이 23조 원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2조 7조 23억 정도가 있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의 36.02%의 지분 인수는 갖고 있는 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인수가 됐었을 때 어차피 경영권까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HMM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HM 안에 현금성 자산이 약 20조 원에서부터 25조 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HM 반대파에 대한 얘기는 뭐냐? 첫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메인 사업이 철강하고 2차 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입장에서 상관없어요. 나중에 돈 벌 대로 벌다가 안 벌면은 매각 처리할까봐 메인 사업 아니다라고 반대하는데 그거는 매각을 당하는 회사의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어쨌든 운임 사업 부분에 대한 게 HMM이 워낙에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독점권 정도의 수준을 포스코가 가져가게 된다. 근데 이거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도 있어요.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이지 왜 이걸 했냐. 지금 포스코 측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영업이익이 6천억이 매 분기마다 넘어간다. 그래서 배당 부분은 상관없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확장성이 밸류를 많이 반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시장치에선 6,8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분기 때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만 때려도 평균적으로 22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시겠지만 24조 원이 안 돼요. 2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펄을 갖다가 9배밖에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전실적으로 했었을 때 47배였는데 3분기하고 4분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어차피 100%가 안 되니까 펄을 갖다가 9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밸류를 다시 재반영을 시키지 않을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를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으라고 하는 게 이거는 수급적인 OBVC가 버텨주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도 솔직히 기업 밸류적으로만 봐도 60만원 선까지는 치고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신용잔고 부분도 올라오고 있고 어차피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기관 수급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OBV도 빠지는 거 다 거의 다 빠져가지고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손절매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반등 처리 나왔을 때 수급적인 측면이라도 45만원 선은 반드시 보고 가져가셔라.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든 이 포지션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의 매수 타점,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우 전체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반드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필리조 선수 측에서 수주권이 나오기 임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4조 원 블록딜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땐 타점 부분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대응방은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부분에 대한 거를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세 가지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HME 인수권, 뭐 다들 아시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는데,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가스관 설치 부분. 그쵸? 이거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요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했었을 때도 사실 포스코가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조선 섹터가 움직이면은 사실 철강은 움직입니다. 왜? 배 만들면 철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주권이 그렇게까지 많이 떠진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정부 측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HMM이 인수해서 부산항 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리튬 부분인데, 리튬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워낙에 세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가격이 밀리지 않으니까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